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신호 처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FIR 필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디지털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즉, 디지털 필터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뭐 어떤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 강의부터는 디지털 필터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FIR 필터와 IIR 필터. 자, 그런 필터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실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FIR 필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FIR 필터의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필터를 구현을 할 때는 이런 식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 FIR 필터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C 언어라든가 또는 보통은 이제 C 언어로 많이 쓰는데요. 그런 랭귀지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식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차분 방정식 형태, 그리고 임펄스 응답 형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달함수 형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나타냈는데, 뭐 이 셋 중에 어떤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하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FIR 필터 같은 는 굉장히 서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는데요. 먼저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식부터 보시면 y에는 b0xn, b1xn-1을 쭉 더해서 b의 n-1에 뭐 x에 n의 n-1까지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FIR 필터의 차분 방정식 일반 형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b0, b1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떤 숫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0.5 뭐 0.123475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제 숫자들이 여기 B0, B1 이런 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인고 하니 B0, B1 쭉 해서 Bn-1까지 있으니까요. 개수로는 N개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항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N개의 어떤 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보고 N차 FIR 필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필터의 어떤 능력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할까요? 좀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것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그 FIR 필터의 식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XN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력이죠.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이제 FIR 필터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XN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는 YN이 나가죠. 그때 이 FIR 필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요 일인데요. 현재 들어오는 입력 XN에다가 B0라는 숫자를 곱하고, 거기에 더하기, 바로 전 타임에 들어왔던 X, 입력, 그러니까 N-1이니까 바로 전 타임에 들어왔던 입력이죠. 그거를 저장해 놨다가 거기에 B1을 곱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과거의 입력 값들을 계속 어떤 숫자를 곱해서 더해가지고 N-1까지, 즉, 과거 N개까지의 어떤 입력을 저장해 놨다가 거기에 어떤 숫자를 곱해서 다 더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FIR 필터입니다. 자, 요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좀 이제 컴팩트하게 적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시그마 형태로 적었습니다. K는 0부터 N-1까지 BK에, 그럼 요 K라는 자리는 0부터 N-1까지 계속 바뀔 거고요. X에 N-K, 또 여기 이 K 부분도 0에서 N-1까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리고 이제 시그마라는 게 더하라라는 뜻이니까 요 위에 있는 식을 좀 컴팩트하게 써놓은 것이 바로 아래 식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식으로 써도 다 차분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세 번째 식은 이건 임펄스 응답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계산 과정은 제가 쓰지를 않았는데요. 이것은 FIR 필터의
임펄스 응답. 네, 놀랍게도 이 FIR 필터는 임펄스 응답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즉, 여기 이 HK 있죠? 이 부분이, 요 BK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네, 임펄스 응답. 그래서 이 필터의, FIR 필터의 임펄스 응답 HK는 이 BK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BK 이렇게 개수로 써도 되고, 임펄스 응답의 개수 HK로 써도 FIR 필터의 경우는 동일합니다. 여기 화살표 잘못됐는데 이 HK가 FIR 필터의 임펄스 응답이죠. 네. FIR 필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차분 방정식과 임펄스 응답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달 함수의 경우는 보면 이거 저번에 지변환 할 때 했던 건데요. 이 차분 방정식 위에 있는 형태에서 우리가 바로 양변을 지변환을 한다면 yg는 b0 xg, b1 g의 마이너스 1 xg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안 난다면 앞에 지변환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함수라는 건 x분의 y죠. 그래서 hg는 x분의 y 해서 이건 b0, b1 이렇게 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달함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사실 형태가 똑같아요. 정말 간단하죠. 전달함수 같은 경우도 BK는 똑같고 다만 이 부분이 G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만 바뀌면 됩니다. 자, 이것이 차분 방정식 또 임펄스 응답 전달함수로 나타낸 FIR 필터의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눈여겨 보시고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자, 이 FIR 필터는 특징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IIR 필터하고 FIR 필터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 IIR 필터의 장점이 있고 FIR 필터의 장점이 있는데 이 FIR 필터의 장점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형위상, 리니어 페이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형위상이라는 것의 특성을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IR 필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요거 선형위상이 뭔지는 이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한 비트 효과, 즉 finite word length effec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숫자, 대부분 이 B0, B1 이런 개수들 있죠. 이게 B의 n- 이런 개수들은 대부분은 우리가 무한 소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은 저희 이제 예제에서는 2분의 1이니 0.7이니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한 숫자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예를 들어서 0.33, 3333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끝까지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무한 소수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16비트나 32비트를 많이 쓰는데요. 자, 16비트나 32비트의 어떤 메모리 또는 한정된 레지스터 이런 것에다가 디지털 하드에다 이런 걸 저장을 하다 보면 이 어느 부분에선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한 비트 효과의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잘려나간 부분으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필터가 실제로 구현이 되게 되는데, 그게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FIR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IIR 필터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선형위상 같은 경우가 이 FIR 필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형위상 특성이 조금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응용 분야라고 한다면 음악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영상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선형위상 특성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응용 분야가 되기 때문에 FIR 필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선형위상이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선형위상, 자, 리니어 페이즈라고 했는데요.
자, 이 어떤 시스템이 선형 위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요, 이 시스템의 그 위상 특성 그래프, 즉,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 진폭 특성하고, 그러니까 진폭 스펙트럼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폭 스펙트럼과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위상 스펙트럼이 있었죠. 예. 푸리에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 진폭 스펙트럼과 위상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 이 위상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위상 특성 그래프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위상 스펙트럼이죠. 그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선형 위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좀 지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위상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거는요, 그 시스템의 지연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 입력이 들어가서 입력 X라고 하겠습니다. 출력 Y가 나올 때, 이 시스템에서 어떤 처리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입력이 즉시 바로 Y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약간의, 얼마만이라도 시간 지연이 있는데, 이 시간 지연이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 주파수에 따라서 입력의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낮은 주파수의 신호가 들어올 때와 높은 주파수 신호, 중간 주파수의 신호가 들어올 때 시간 지연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낮은 주파수라고 한다면 이것과 조금 높은 주파수죠. 아주 높은 주파수. 이 세 개의 시간 지연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 때,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거는. 네. 이 어느 주파수든지 똑같이 시간 지연이 된다라면 조금은 편할 것이고요. 주파수마다 시간 지연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선형 위상 특성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거는, 바로 이 지연 시간이 시간 지연이 동일한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시간 지연이 동일하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자, 요 그림으로 보시죠. 자, 요것이 위상 스펙트럼이에요. 어떤 시스템의 위상 스펙트럼인데, 이 위상 스펙트럼이 보니까 직선으로 쭉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시간 지연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의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시간 지연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낮은 주파수 0에서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기울기는 아주 일정하죠.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실제 시간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지연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지연 시간을 그룹 딜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요 위에 있는 보시면 그룹 딜레이는 이 위상을 이제 미분한 겁니다. 요거 이제 기울기를 결국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시스템은 딜레이가 일정하다. 네, 모든 주파수에서 똑같은 만큼 시간 지연이 된다.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 편리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위상 스펙트럼인데 이 굉장히 꼬부라져 있죠. 기울기가 다릅니다. 자,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지금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여기는 완만한데 여기는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간 지연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기울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큰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시간으로 환산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좀 일정하죠. 일정한데 이렇게 굉장히 확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간 지연은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분명히 급경사인 부분이 시간 제한이 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신호를 처리를 할 때 조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좀 보시면, 네. 자, 선형 위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상 왜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선형 위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의 지연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위상 스펙트럼이 급경사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떤 시스템의 위상 응답과 군지연, 이게 이제 그룹 딜레이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시간 지연으로 환산한 값이죠. 그래프가 요 그림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 지금 좀 그림을 손으로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위상응답, 위상 스펙트럼이요. 이렇게 가다가 급경사로 이렇게 딱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이 부분은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 지연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1000Hz와 2000Hz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0Hz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2000Hz에서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1000Hz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환산을 했어요. 군지연으로 환산할 때 1000Hz에서는 0.1 미리세컨드 시간 지연이 되고 2000Hz에서는 보니까 0.2 밀리세컨드 시간 지연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야기할 수 있냐면요. 2000Hz의 신호를 입력으로, 이 시스템의 입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의 출력입니다. 네. 2000Hz의 신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0.2ms 시간을, 간격을 두고요. 그 다음에 1000Hz의 신호를 넣습니다. 근데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출력 나오는 거는요. 일단 요 2kHz, 2000Hz 신호는 시간 지연이 0.2ms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0.2ms가 지연될 겁니다. 여기 좀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0.2ms인데요. 0.2ms가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던 얘는 1kg 1000Hz짜리는 0.1ms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얘가 시간 지연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밀렸어요. 여기 지금 0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이제 1ms, 예, 세컨드 간격이 되겠죠. 네. 0.1ms요. 0.1ms. 그래서 지금 그 두 개의 시간 지연이 똑같다면 이 0.2ms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얘는 시간 지연이 많이 되고 얘는 시간 지연이 조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갭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0.2ms의 갭에서 0.1ms 갭으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어떤 소리라고 한다면은 뭐 느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개의 신호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원래 거하고 좀 달라졌다, 왜곡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숫자를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여기가 0.2ms가 아니라 0.3ms, 예, 0.3ms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지우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2kHz는 여기 0.3ms 지연이 되고요. 얘는 0.1ms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3ms 시간 지연이 돼 버린다면 이쪽 0.3mm만큼 뒤로 밀렸을 거고요. 그리고 1000Hz 신호는 0.1mm만큼 뒤로 밀렸으니까 이 중간의 간격이 0이 돼 버리는 거죠. 0이요. 제가 아까 설명은 제가 여기 시간 간격을 잘못 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간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디오 신호로 가정한다면 원래는 따로 떨어져서 들리던 소리가 시스템 통과한 후에는 서로 연속된 소리로 들리는 어떤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위상 왜곡입니다. 원래 것과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선형 위상이라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둘 다 똑같이 시간 지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선형 위상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응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R 필터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 FR 필터로 선형 위상을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필터의 개수를 서로 대칭으로 만들어주면 선형 위상 필터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밑에 그 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개수만 봐주세요. 여기 1이고 0.5, 마이너스 0.29, 0.2, 마이너스 0.29, 0.5, 1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가운데 0.2가 있고요. 0.29 이렇게 두 개 똑같죠? 플러스 0.5 이렇게 똑같죠? 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똑같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개수들이 대칭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이제 0.2는 가운데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자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가운데 어떤 값이 있고 양쪽이 서로 이렇게 똑같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밑에 것도 대칭인데 조금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요. 이런 식으로 0.2, 0.2 갖고 마이너스 0.5 이렇게 갖고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하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두 개가 똑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대칭이 돼도 돼요. 자, 세 번째 거는요. 지금 가운데가 0.2가 있는데 대칭이 되는데 서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0.2고 플러스 0.2고죠. 여기 플러스 0.5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은 대칭인데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가운데가 어떤 값이 있는 건 동일한데요. 이쪽이 이렇게 됐었으면은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그렇죠? 서로 마이너스로 대칭인 원점에서 대칭되는 이런 형태고요. 자, 네 번째는 보시면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그다음에 마이너스 0.2고 플러스 0.2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똑같은 게 없고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만약에 이쪽이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대칭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수 대칭인 경우 양수 대칭인데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음수로 대칭, 서로 부호가 반대로 대칭될 수 있는데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해도 선형 이상은 구현이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을 다시 그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양수로 대칭이고 개수는 홀수개인 경우, 양수로 대칭인데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 그 다음에 음수 대칭으로 개수가 홀수개, 음수 대칭으로 개수가 짝수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요. 이 네 개가 약간씩 특징이 있어요. 자, 양수 대칭으로 해서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어떤 필터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수 대칭으로 개수가 짝수개인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양수 대칭이면서 짝수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수 대칭인 경우는 개수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밴드 패스 필터라든가 노치 필터 이런 거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짝수개인 경우에는 이건 로우 패스 필터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음수 대칭인 경우에 이 두 가지는요, 미분기나 그 힐버트 트랜스폼 하는 필터, 이거 이제 뭔지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양수 대칭이고 개수가 홀수인 이 경우를 쓰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선형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 스타일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FR 필터 이제 설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함수법이라는 게 있고, 최저가법이라는 게 있고, 주파수 샘플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손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